안녕하세요. 태성 SNE 박지혜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베어링 해석 방법과 팁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기용 베어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어링이란 일반적으로 회전 또는 왕복 운동하는 기계 부품들 사이에서 마찰 및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부품입니다. 구조에 따라 구름 베어링, 플레인 베어링, 자기 베어링, 피벗 베어링 등이 있으며 플레인 베어링의 한 종류인 저널 베어링은 금일 다른 발표자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구름 베어링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볼 또는 롤러를 구름 접촉에 의해 고속 운전을 돕는 베어링입니다. 그 중에서 풍력 발전용 특수 베어링으로 사용되는 선의 베어링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선의 베어링은 축과 반경 방향 및 모멘트 하중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베어링입니다. 이러한 선의 베어링에 해당하는 것이 풍력 발전용 요 베어링 또는 피치 베어링입니다. 요 베어링과 피치 베어링은 정밀한 제어와 고강도의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베어링으로 매우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 설치되는 베어링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번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수리 및 교체가 어려운 베어링이 바로 요 베어링과 피치 베어링입니다. 요 베어링은 타워와 메인프레임 사이에 설치되어 터빈을 지지하게 되는데 풍향에 따라 제어되는 고강도의 고신뢰성이 필요한 베어링입니다. 피치 베어링은 블레이드와 허브 사이에 설치되어 바람의 세기에 따라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베어링입니다. 이 두 종류의 베어링은 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추세에 의해 함께 대형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또는 롤러를 복열로 설계하여 제작됩니다. 풍력 발전기의 대형화에 따라 상부의 크고 무거운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고강도를 요하게 되고 수리 및 부품 교체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어져서 적어도 20년 이상의 수명이 평가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어링 해석으로 극한 하중 및 필요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대형 베어링을 해석으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베어링 해석 방법은 제가 2022년도에 한번 볼 베어링 관련하여 열린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큰 틀은 동일합니다. 이걸 베어링 자체를 생략하고 조인트를 사용하여 해석하는 방법, ACT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모든 부품을 모델링하는 상세 모델링 해석 방법, 그리고 볼 또는 롤러를 스프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조인트를 사용하는 해석 방법으로 베어링을 제외한 회전체 포함 다른 기계 부품들만을 해석에 사용합니다. 베어링 대신에 조인트에 베어링의 강성 및 감쇄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인 거죠. 베어링이 배치되는 평면을 선택하고 각 방향별 강성 값과 감쇄 값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베어링 자체의 강도 해석도는 설계 목적이 아니라 전체 구조물의 거동 및 다른 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해석의 경우로 추천드립니다.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설정을 도와주는 ACT를 사용하여 해석 수행이 가능한데요. 롤링 베어링 ACT는 베어링의 타입 및 브랜드, 제품명을 선택하면 관련 베어링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베어링 내부의 볼 또는 롤러를 자동으로 요소화하여 설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베어링의 강성을 반영해주는 기능으로
기존의 평가하기 까다롭던 요소의 위치별 접촉 힘이라든지 접촉 압력, 접촉 각도와 함께 베어링 자체의 강성 추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그래픽 창에서 볼 롤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프리로드 및 오버의 크기, 클리어런스까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 NCS에서 지원하지 않던 다양한 결과들을 정리해주고 다이아그램 형태로 사용자가 쉽게 결과 파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 이게 유료 판매 툴이란 점, 그리고 독일에서 개발한 툴이다 보니 해석하고자 하는 베어링 브랜드 및 제품이 대부분 독일 제품만을 지원합니다. 독일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해석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지원하지만 베어링 타입이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링은 모델링 되어야 되고 중심 좌표 및 베어링 재원을 입력하면 그래픽 창이 자동으로 어떤 위치에 볼 또는 롤러가 배치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별도로 볼 또는 롤러 위치를 구분하여 바디 또는 면을 분할할 필요가 없어서 모델링이 굉장히 간편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격자를 어느 적정 수준으로 조밀하게 작성해 주셔야 해석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NCS에서 볼 수 없었던 베어링에 특화된 결과값들이 보이시죠? 또 다른 해석 방법으로는 볼 또는 롤러를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요소를 강체 또는 유연체로 모델링하여 직접 링과 요소 간의 접촉 고동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소 하나하나의 접촉 고동을 모두 평가하게 되어서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선형성이 커서 수렴성이 낮아 해석 수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특히 대형 베어링 모델에는 추천하지 않는 해석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선형성이 크고 볼 또는 롤러 수가 많은 대형 모델의 경우에는 이 스프링으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종류에 따라 스프링 연결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매우 큰 대형 베어링에 대해서도 전체 거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스프링에 적용되는 강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과 직접 볼과 롤러에 대한 구조 강성 추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이론들에서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으나 변형량이 작은 영역에서만 실제 요소를 해석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베어링의 대변형을 고려한 해석의 경우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변형이 커질수록 오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검토할 때 좀 주의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형 베어링 해석에서는 이론 수식으로 강성을 생성시키는 것보다 두 번째 방법인 직접 해석으로 강성을 추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스프링을 적용한 전체 구조물 해석이 수행되고 나면 보통 상세 응력 평가를 위해 스프링을 적용한 전체 모델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세 모델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볼 베어링을 스프링으로 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요. 치환하는 방법은 보통 마주보는 레이스웨이의 반경 중심 위치에 스프링을 연결을 해서 볼 압축 시에 스프링의 인장력이 걸리게 모델링을 합니다. 반대로 스프링의 압축이 걸리면 즉 볼의 하중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스프링의 반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성 테이블을 작성해서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볼의 미끄러짐에 의한 접촉 각도 변화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볼의 프리로드 반영을 위해서 스프링이 위치한 자리에 빔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빔에다가 볼트 프리텐션 구현을 가지고 프리로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 베어링을 스프링으로 치환하는 방법,
롤러 베어링을 스프링으로 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